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2020 기출 우리 안성가온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4학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세 다항식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보시면 해당되는 여기 2b와 여기 있는 b는 서로 만나면서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a-2c라는 값만 찾으면 된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x세제곱에서 마이너스 x세제곱에 대해서의 2배를 뺄 거니 3x의 세제곱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해당되는 2차항 계수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2차항 계수에서 현재 여기는 존재하지만 여기는 2차항 계수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해당되는 표현을 잡으려 하니 우리도 전형적으로 연조리제법에 해당이 되니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표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에 1 넣어주면 1에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현재 2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은 마이너스 2 들어가시면 1에 마이너스 2여서 여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개수가 1이고 이쪽의 개수가 마이너스 3 이쪽의 개수가 2여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이쪽의 개수가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있으니 b라는 3으로 정리가 되겠고 a는 1이고 c는 2에 해당이 되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세 개의 합은 6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의 인수분해에 대한 값을 찾으러 하는데 자, 해당되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에 해당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a-3b에 대해서 앞에 거에 대해서의 제곱 그리고 뒤에 것도 뒤에 제곱이 들어와야 되고요. 해당되는 가운데 표현은 둘의 곱에 대해서의 음수가 여기 적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3ab가 적혀있는 모습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실수 파트부터 해당되는 8 여기 계산해주면 나오시는 것은 플러스 9. 그래서 일단은 17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해당되는 여기 파트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i, 해당되는 여기 계산하시면 12i 해당이 되는 6i에 해당이 되는 형태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해당되는 표현 3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러 하는데 현재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봤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2번은 우리 대놓고 x의 값이 현재 0 또는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표현이니까 2번 체크하시면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근의 합을 A라 부른대요. 다시 한번 두근의 합은 해당되는 이 파트를 통해서 3이다. 두근의 곱이라는 파트는 해당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2라 체크가 되니 문제에 해당되는 두 개에 대해서 합은 우리한테 2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 해당되는 전개식에서의 x세제곱의 개수가 필요하대요. 현재 두 식은 둘 다 2차식에 해당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3차의 개수는 x세제곱의 개수는 제곱차수와 x가 만날 때 또는 x와 x제곱이 만날 때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x제곱과 우리한테 여기 있는 x가 만나게 되면은 2라는 개수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x와 우리한테 x제곱이 만나면은 6이라는 개수를 만들기 때문에 둘이 덧셈을 통해서 8이라는 개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동일한 방식으로 x의 개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럼 x의 개수는 다시 한번 x와 상수가 만나거나 또는 상수와 x가 만날 때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x와 상수가 만나면 2라는 개수를 만들게 되고 상수와 우리한테 해당되는 1차가 만나게 되면 6이라는 개수를 만들게 되니 다시 한번 더해 주시면 8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해당되는 두 값을 더해달라 했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16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에서 해당되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1차식 x-4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f의 4라는 값이 10이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fx를 다음에 두 식에 대해서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정리하라 했으니 검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1과 x-4에 대해서의 어떤 qx 곱하기 우리한테 rx에 해당되는데 그 rx를 ax 플러스 b라 가정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해당되는 식들을 정리하셔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해당되는 이 자리 0으로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5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x자리에 4가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표현 4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10이라 정리가 돼서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a라는 표현은 1이고 b라는 표현은 6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Rx에 해당되는 표현이 현재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 마이너스 X가 아니네요. 해당되는 표현에서 X 플러스 6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해당되는 문제에서 R1에 대한 값을 찾으라 했으니 우리한테는 7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3차 식에 대해서의 좀 특이한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조리제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표현에 한번 2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2 넣어주시면 1 들어가면서 2 되니까 3이 되고 6이기 때문에 4 하면서 해당되는 표현 8로 해서 딱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x-2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자리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a에 해당되는 파트가 마이너스 2, b가 3에 해당이 되고 c라는 표현은 4라 해당이 돼서 해당되는 3개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5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의 해당되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z바에 해당되는 표현은 2 플러스 i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z 곱하기 z바라는 표현은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에 대해서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5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z 플러스 z바라는 표현이 실수 부분에 대해서의 2배이기 때문에 4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현재 문제의 표현에 대해서의 곱을 찾으라 했으니 20이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X의 개수에 현재 보시면 짝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A의 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4라는 표현에서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4A 플러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되니 결론적으로 A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부른대요. 현재 지금 보시면 F알파는 F베타는 우리한테 제로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그 말은 괄호 안에가 알파 또는 베타면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이 자리가 알파 또는 베타면 성립한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x-1이라는 표현이 알파 또는 베타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x의 값은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이라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는 구하는 것은 두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해당되는 두 값을 현재 곱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8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해당되는 쭈루로 주어있는 표현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대요.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 다시 한번 판별식이 0이다라는 표현이고, x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는 0이다라는 책을 세울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들어가시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k에 플러스 우리한테 9k 제곱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9k 제곱에 우리 플러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 일단 9k 제곱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식이 현재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주시면 k끼리 묶었을 때 2에 마이너스 6a라고 묶이게 되고요. 남아있는 부분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이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개수와 상수가 전부 다 0이어야 된다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a가 3분의 1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b는 9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두 값을 더하라 했으니 답은 9분의 4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 차이 함수와 x축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라볼 건데, 그것에 대해서의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된다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제로라 쓸 수 있는데,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4의 플러스 k라는 표현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어떤 2차 함수에 대해서의 최소값을 GA라 해서 G2 값을 찾으러 합니다. 일단은 fx에 대해서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현재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칭축 체크하시면 대칭축은 x는 2다라고 체크가 가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칭축은 두근의 합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에서에 나와 있는 제한된 범위를 여기에 표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우리한테는 1까지에 해당되는 범위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한테 지금 보이시는 최소값은 우리한테 f의 1값이라 정리할 수 있고, 그 f1 값을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마이너스 3의 플러스 a제곱이라 표현이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현재 누구라 부르냐? 해당되는 이 값을 우리가 GA라고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그 A 값에다가 다시 한번 2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G2라는 값을 정리하라는 거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1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해당되는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대값이 10이다 라고 하면서 방금 봤던 문제와 좀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번 나오게 됐죠. 다시 한번 2차 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시면 현재 다시 한번 봤을 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을 수 있고요. 이번에 나오시는 대칭축에 해당되는 값은 x는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이 일단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2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표현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최대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 때문에 f의 2라는 값을 먼저 좀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f2를 찾아주시면 나오시는 값은 2 집어넣었을 때 4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4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해당되는 이 지역이 최대값 12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K라는 지점이 최대의 지점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K라는 값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멀리 둘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K는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표현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우리한테는 12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fk는 12를 이뤄야 된다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대해서의 플러스 4라는 값이 우리한테 12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8이라는 표현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K라는 표현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4라고 체크해 놓으시면서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표현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fx의 식이 어느 한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ax의 n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다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fx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이 표현의 전체 세제곱이기 때문에 a 세제곱의 x의 3n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식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4x제곱이랑 해당되는 표현이 곱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4a에 대해서 x의 제곱에다가 n제곱, n 플러스 2제곱이라고 출발이 되면서 뒤에 있는 표현에서 우리는 플러스 8x의 제곱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좌변과 우변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의 세제곱이 4a랑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 수 있는 a의 값은 2에 해당이 되고 차수 또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n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한테는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fx 정리하시면 fx는 현재 2x로 출발해야 하는 함수고 우리한테는 나머지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k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에 주어진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수 하나를 찾을 건데 우리가 x자리에 0이라는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x자리에 0을 넣으시면 나오시는 것은 f0에 대해서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서는 0 때문에 지워지고 는 1이다라고 정리가 돼서 따라서 f0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놓은 k에 대한 값 또한 우리한테는 1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fx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2x 플러스 1이었다라고 최종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억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한테 3에 해당이 된다. 우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f1이 우리한테는 3이냐라고 묻는 거죠.
따라서 우리한테 fx 현재 찾아놨으니까 참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fx의 제곱의 최고차 한계수는 4냐고 보는데 현재 fx 우리 다시 한번 제곱하시면 4x 제곱으로 출발하니까 맞다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 해당되는 fx에 대해서의 세제곱이 필요하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fx에 대해서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을 유도하시게 되면 8x에 대해서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x제곱 플러스 6의 x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이 표현은 우리한테 누구로 나누냐? x 플러스 1에 대해서의 제곱, 완전 제곱으로 나눈 파트에 대해서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조리제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을 기준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총 2번 할 거고요. 따라서 8,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은 8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표현 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Rx에 해당되는 값은 6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돼서 6x 플러스 5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나머지를 가지고 6x 플러스 6이라 불렀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 틀렸다라고 그어주시면서 답은 3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에 대해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고 있고 현재 해당되는 표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은 2베타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9베타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2알파 제곱이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2베타 제곱이라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알파 제곱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우리한테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9베타 플러스 1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시게 되면 3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3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9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어느 한 값으로 일치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 그리고 플러스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k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x값에는 알파 또는 베타가 존재한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값이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찾은 이 값을 다시 한번 해당되는 위식 첫 번째 식에다 우리가 집어넣어 줄 건데 그러면 베타라는 표현은 3-알파라고 표현이 되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2배에 대해서 3-알파에 대해서의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18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2알파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7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제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7은 제로라는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x는 알파 또는 베타로 정리가 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 fx는 제로에 해당되는 표현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 따라서 이 표현에 의해서 fx라는 표현은 우리 2차 계수를 모르니까 a라 잡고 해당되는 두근을 기준으로 잡는 식이 해당 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17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f0가 34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값은 2에 해당이 돼야 된다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는 f-1 값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2 곱하기 해당되는 파트에서 1 플러스 3의 플러스 17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1이 돼서 42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와 1차 함수 gx에 해당되는 교점 a, b에 대해서 점 p가 어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점 a와 점 b에 대해서의 x좌표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하나는 베타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베타에 대한 표현을 보고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개수가 우리한테 유리수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음 같은 켈레겐의 성질을 쓸 수 없는 상태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때 해당되는 2차 함수 특징 좀 잠깐 보시면 해당되는 이 표현에서 대칭축이 1이죠. 대칭축에 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1차 함수도 현재 지금 보시면 정점이 1,0에 해당이 된다 체크됩니다. 문제 더 읽어보시면 나 조건에서 그 점 x축과의 교점을 D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fx와 gx에 대해서의 교점을 조사하면 다음과 정리할 테니 두 식을 연립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은 우리 a를 기준으로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것의 x에는 우리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표현과 베타라는 표현이 있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이때 해당되는 왼쪽 식은 우리 x-1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이 a를 기준으로 x-1라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x절에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3 마이너스 6이라는 표현이 우리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의 a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a라는 값이 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 해당되는 표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이 파트의 기울기가 루트 3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우리한테 탄젠트에 해당되는 값이 60도에 해당이 된다고 체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럼 베타에 해당되는 표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이 우리 루트 3을 기준으로 여기 x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정리가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x제곱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에 대해서의 x 건너오시면 플러스 루트 3의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이 제로라고 정리가 되면서 그것의 x가 1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하여튼 베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두 분의 합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주시면 둘이 해당되는 표현을 더한 것은 2 플러스 루트 3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 따라서 베타는 이항해 주시면 나오시는 값은 1 플러스 2 루트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우리한테 1 플러스 2 루트 3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되는 문제에서 다 보시면은 x축에서 교점 D에 해당되는 삼각형 DAC가 도형이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줘요.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한테 60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삼각형의 도형을 이루는 시점이 여기에 존재한다 표현이 되고 그때 해당되는 이 도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A의 X좌표가 우리한테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기 때문에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해당되는 여기서의 X좌표는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정리가 되고 해당되는 이 값은 C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 값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P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제곱에서 베타를 빼라 되어 있으니 P제곱을 구하시면 4 플러스 2루트 3이라 정리가 되고요. 거기서 베타에 해당되는 1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표현을 빼시게 되면 3이다 라고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범위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x라는 범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해당되는 표현에서 a의 플러스 2분의 1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한 칸 사이에서의 뭔가 그 안에서의 뭐 함수에 대해서의 특징을 좀 바라보겠다라고 우리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해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2차 함수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현재 문제에서 나오는 대칭축에 해당되는 표현은 x가 1에 해당이 된다고 최종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한 칸에 대해서의 간격을 봐요. 한 칸에 대해서의 간격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길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한 칸에 있다고 칩시다. 한 칸. 참고로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x제곱이라는 표현이 되면 해당되는 이것의 y값의 간격은 그 당시에 한 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의 차가 4가 된다는 소리는 적어도 이 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지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봤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그려진다면 해당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우리한테는 제한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에 탄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때 나오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우리한테는 4만큼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a-2분의 1 오른쪽에 있는 것을 a 플러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제한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대칭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제한된 범위를 설정했을 때 다시 한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이 표현을 a-2분의 1 여기를 a 플러스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그 모든 A 값들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라 했으니 이 해당되는 함수에서 두 지역의 가운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두 A 값에 대해서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어떤 A 값을 우리가 A1이라 부르고 이쪽에 해당되는 어떤 A 값을 우리가 A2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이때 해당되는 두 값을 더하라 했는데 그 표현은 현재 2차 함수에서 이러한 대칭축에 대해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대칭축에 대해서의 2배다라고 최종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해당되는 표현에 의해서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최종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온고 논술형 문제는 학교 보안상 외부 반출이 금지이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